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그림책으로 배우는 인문학입니다.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을 쓰신 그림책 연구가 남궁 기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책에서 부모와 아이의 인문학적인 사고를 도와줄 수 있는 21권의 책을 이렇게 선정을 하셨고, 또 거기에서 이 책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이렇게 골라주셨는데, 사실은 추천해 주시는 그림책들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거기에 질문들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 그림책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또 그 그림책에서 어떤 질문들을 또 아이와 엄마가 나눠보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가져온 책은 곰씨의 의자인데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곰씨는 굉장히 친절하고 네. 또 순박하고 네.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영역이 굉장히 편안한 곰이에요. 여기서 곰씨를 보면은 너무나 여유로운 삶이에요. 네. 그리고 이 의자가 어떻게 보면 이 곰씨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네. 의자예요. 이 안에서 안식과 휴식과 쉼이 네. 다 있는 네. 그런 장소예요. 특별한 일 없이 편안하게만 살던 곰씨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죠. 네. 탐험을 하면서 너무 지쳐있는 토끼를 네. 네. 보면서 곰씨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곰씨는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네. 그래서 탐험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의 자리까지 내어줘요. 네. 그런데 또 한 명의 토끼가 등장합니다. 네. 탐험가 토끼하고 무용수를 하는 이 네. 토끼는 힘든 어떤 이런 생활을 통해서 둘이 네. 너무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네. 그리고 곰씨는 도와주고 싶었죠. 이렇게 평화스럽게 결혼까지도 네.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죠. 네. 야, 보세요 한번. 이때부터 곰씨는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이렇게 조용한 걸 즐기는 네. 이런 곰씨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마리도 아니고 네. 이 다 수없이 새끼를 낳은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되게 여유로웠던 의자가 토끼들로 꽉 차죠. 가득 차서 여기 엉덩이만 겨우 네. 걸치는 이렇게 모습이 내가 보이네요. 네. 편안하게 살았던 장소가 네.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네네.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그래서 이제는 곰씨는 너무나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네. 거죠. 표정이 어둡기 시작해요. 네, 어둡기 시작하고 쓸쓸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본인은 너무 친절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울한 시간을 계속 보내죠. 네. 갑자기 먹구름이 일더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완전 이런 좌절감이 없죠. 네. 막 슬픔 가운데서 빠져가지고 우리가 진짜 말을 해야 될 때 말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속상하고 기력이 점점 없어지죠. 기도 빠지죠. 에너지를 너무 거기다가 많이 쓰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을 네.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네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곰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신비하게도 네. 곰씨가 이렇게 네. 아파하니까 이 토끼들이 모두 와가지고 네. 곰씨를 돌봐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봄을 받고 나서 곰씨가 이야기를 하죠. 네. 아주 소심한 이야기로 말을 합니다. 저 지금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용히 음악도 듣고 싶고요. 네. 책도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제 코가 빨개지면 제가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감동을 하는 부분이 이 장면이기도 한데 네. 곰씨가 지금 잠들어 있거든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장소에서 네.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네. 토끼들이 조용히 네. 조심해서 다녀야 돼? 작은 이런 글씨로 느낌인 쉿 거예요. 이렇게 써있네요. 아주 너무너무 조용하게 사뿐사뿐 다니고 있는 이런 느낌이 막 네, 네. 느껴져가지고 와, 이게 바로 배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구나. 네.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네. 우리도 지켜야 될 게 있는 거구나. 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네. 배려에 관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어른들은 이 책을 이렇게 아이와 함께 읽었을 때 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이렇게 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좋다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피해를 준 게 없을까? 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항상 보면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곰씨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었더라면 지금도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었을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네. 그런 걸 사실 놓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하는 게 필요한 거지 자기를 먼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은 있는 건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네. 됐으면 좋겠고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내가 토끼의 입장이지는 않았나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토끼 입장도 있고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들이라면 조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는 엄마들이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의자에서 초반에 곰씨처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맞죠. 많은데,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마치 탐험가 토끼가 왔을 때처럼 아직까지는 균형이 맞는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공간이 없어지고 나의 시간이 없어지고 그 곰씨와 같이 약간 피곤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제 모습이 거기에 좀 반영이 돼서 좀 그거에 좀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만약에 책을 읽는다면 이제 아이들이 주말에 제가 쉬거나 하려고 할 때 좀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이 곰씨의 의자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엄마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엄마의 입장을 좀 용기 내서 설명하면서 배려를 좀 부탁하기도 할 것 같아요. 맞죠. 너무 훌륭하신 네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게 해보고 네.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철사 코끼리라는 책이에요. 표지부터 조금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드는데 철사 코끼리는 어떤 책인가요? 철사 코끼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 네. 슬픔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또 네. 고정순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네. 작가님의 철사 코끼리 책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네. 이 표지에서부터 이렇게 느낌이 와요. 네. 엄마들이 이제는 책을 고를 때 네. 어떻게 책을 고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제목이라든지 네. 표지를 보면서 끌려가죠. 네. 예, 이렇게 내 마음이 지금 슬픔이 좀 고조되어 있으면 또 슬픈 음악을 들으면 오히려 치유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책도 그래요. 아. 속표지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도 벌써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네. 예, 슬픔을 드러내는 이런 감정의 책인데 여기는 데이시라는 네. 주인공이 있어요. 네. 데이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네. 외롭게 이런 돌산에서 고초를 모아가지고 네. 얌얌이라는 코끼리랑 살고 있는 거죠. 네. 어느 날 코끼리가 죽게 돼요. 의지할 곳은 코끼리밖에 얌얌이밖에 없었는데. 없었어요. 네. 근데 사실 얌얌이는 말을 못하죠. 네. 말을 통할 수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이렇게 코끼리가 중요했을까? 분명히 이 데이는 코끼리를 만졌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정말 치유가 되는 순간이 스킨십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돌보는 동물이다 보니까 코도 쓰다듬고 이렇게 등도 만지고 네. 이렇게 하면서 애착이 더 많이 깊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얌얌이 죽으면서 쓸쓸하고 너무 슬픈 네.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 데이는 고철로 얌얌이를 만들어요. 로 코끼리를 만드는 거죠. 네. 슬픔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필요했던 거죠. 고철 어때요, 느낌이? 차갑고 딱딱하죠.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인 감정이라면 아낄 수 없는 물건이에요. 아이들이 부드러운 인형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네. 고철 갖고 노는 아이들은 보통 못 보거든요. 차갑고 딱딱하고 네. 그런 감정은 아이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감정인데 네. 철사 코끼리를 만들어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철사 코끼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네 손을 봐봐. 상처 투성이잖니. 이런 말을 해주죠. 그때 깨닫는 거죠. 누군가 내 옆에서 말을 건네줬을 때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지? 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복을 조금 한 거예요. 철사 코끼리하고도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다니는 길 위로 철사를 끌고 올라가요. 이 철사 코끼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사람은 상실에서도 단계를 거치잖아요. 막 부정하고 처음에는 네. 그다음에 어떤 인정이 막 슬퍼하고 눈물을 네. 막 쏟아내고 나면은 사실은 치유가 되거든요. 그 순간을 데이도 똑같이 겪으면서 결국은 용광로 속에 철사 코끼를 넣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데이는 이제 앞으로 나가겠죠. 네. 상실이지만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네.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보통은 많이 겪을 수 있는 게 집에서 곤충도 많이 키우죠. 네네. 동물도 많이 키우죠. 맞아요. 네. 작은 곤충들 정말 많이 죽어요. 네.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하죠. 네. 그것도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른들은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네. 상실감이나 아니면 이별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른들은 이 책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별의 순간은 다 있거든요. 누구나. 네.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깊이 있는 걸 이야기하다가 보면 아주 10년 또 아니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치유 방법은 이야기를 통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독서 모임을 하고 그림책과 함께 나눔을 하거든요. 네. 다 누구나 다 이런 상실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아 나랑 같은 사람이 있구나, 나랑 이렇게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네. 치유가 저절로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좀 힐링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네. 하셨는데 마지막에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그 아픔을 극복해낸 대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그런 치유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이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에서 총 21권의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몇 권의 책을 나눠봤어요. 여기에서 소개해주신 책도 그렇고 또 이 책이 아니더라도 그림책을 읽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이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노하우라고 제가 딱 3가지만 한번 이렇게 네. 풀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라. 네. 눈높이에 맞춘 그림책을 선정하다가 보면 아이의 수준을 또 맞출 수가 있고 좋은 질문도 또 어렵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다 보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회복하는 질문을 던져라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거죠. 네. 엄마도 네. 지금 내 아이의 감정의 인식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의 욕구를 관찰해야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네. 이 그림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찾아가는 것은 다 모든 아이들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찾아내는 우리 아이를 위한 현재 시점에서 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이라는 책이 어떤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육아를 하는데 나 너무 괜찮은 엄마야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육아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별로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훌륭하신 어머님이에요. 왜냐하면 저 유아교육도 전공하고 어느 정도 네. 정말 제가 정말 바빠도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뭔가를 한 것 같아. 네.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성을 계속하는 게 좋은 엄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반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엄마.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엄마로서 정말 잘하고 있나? 내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엄마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마음의 치유와 인문학적인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남궁기순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